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연계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지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디젤 차를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화물차, 특히 이제 대형 화물차가 멈춰서면서 결국에 이제 물류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형 화물차의 경우 특히 더 많은 요소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리터당 500원이었던 요소수가 최근에 이제 800원, 그러니까 60%나 가까이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수출 제한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올해 말부터 국내 요소수 재고는 바닥이 난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요소수가 부족하면 국내 물류 대란이 나타날까요? 그 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요소수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소수라는 건 좀 이런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수, 그러니까 물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이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인 질소산화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소수랑 섞으면 깨끗한 물과 이제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인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소에다가 열을 가하면 다시 이제 암모니아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이제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만나면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질소와 물로 바뀌는데, 이제 물과 질소는 이제 인체에 무해하죠. 그래서 이 요소수 장치를 사용하면 뭐 출력이나 연비 걱정 없이 이제 오염 매출, 그러니까 오염 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딱히 현재 시점에서 이 요소수의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수입의 다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요소수 대란이 정말로 발생하면 어떤 산업들이 좀 수혜를 받게 될까요? 일단 먼저 직관적으로 떠오른 건 이제 국내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못 가지고 오면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기업을 찾으면 된다는 논리인 건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한국에는 크게 3개의 기업, 뭐 롯데정밀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KG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휴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유록스라는 그 요소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국내 점유율이 한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롯데정밀화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롯데정밀화학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유소수는 이제 소매용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산업용인데, 이 요즘에는 이제 매연 배출이 많은 공장들이 이 매연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 요소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물량을 이제 산업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에 그 요소수를 넣으면 얼마나 넣을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파는 물량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개별 자동차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KG케미칼도 이런 식으로 뭐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캠스라는 기업도 뭐 녹스닥터랑 이제 녹스크린이라는 이 제품을 좀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주가를 보면 이제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수혜주가 아닐까요? 글쎄요, 뭐 최근에 시세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최근에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우선적으로는 그 앞서 언급한 이 물류 상용화 차량에 공급을 하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로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이런 이유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만 놓고 봤을 때에는 딱히 수혜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이 섹터 말고 좀 어떤 산업이 수혜를 입게 될까요? 뭐 이건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기보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물류 창고 쪽에 약간 부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비단 미국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죠.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대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유럽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오르고 있지만, 하지만 이건 알다시피 물류 시장이 약간 빡빡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보다는 이 물건을 실은 배가 이제 하역할 선착장에 왔는데 이걸 내려줄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배가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뜩이나 중국이 그 배 사재기도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가뜩이나 부족한 선박인데 이제 더 부족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운송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화물 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차로 화물을 실어 나른다라는 간단한 개념이지만,
그런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화물을 운반해 주려면 당연히 트럭으로 운송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소수 문제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특히 이제 유럽에서 발생하는 이 운송 대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럽은 이 트럭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게 작년 3월에 나온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 디젤 트럭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이제 해상길도 막히고 항공은 운임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철도를 이용한다고 하지만은 요소수 때문에 디젤 화물차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많은 물류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고에 물량을 계속 쌓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리서치를 해봐야겠지만은 막연하게 그냥 계속 보관을 해줄 수 있는 건 또 아닐 겁니다. 보관 일수에 따른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될 텐데, 따라서 만약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국내에서도 좀 연결 지어봐서 창고나 운송 관련 섹터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유럽이 공급받는 이 요소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의존하는 국가는 어디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관련 창고나 운송회사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약간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격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소는 이제 천연가스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와 연결해 볼 수 있는 이 투자 아이디어 한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